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오늘 간밤에 PPI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발 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시장은 어떻게 그 안에서 대응해야 할지 오늘은 신중호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장 큰 이슈가 제가 오프닝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시작된 글로벌 은행들의 위기가 미국 내에서가 아니라 유럽으로 또 번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또다시 이 금융위기와 관련된 트라우마를 또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유럽장에서 크레딧 스위스가 20에서 30% 폭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의해서 유럽으로도 금융위기가 번졌다라는 인식을 주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장에서는 사실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가 지수들이 3% 가까운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도 큰 악영향을 주지 않겠냐 했지만 다행히도 PPI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낮춰준 데다가 우리 시각으로 4시 반에 스위스 중앙은행이죠. 스위스는 이제 유로화를 쓰지 않습니다. 스위스 프랑을 따로 쓰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정책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국가인데요. 스위스 은행에서 필요할 때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소위 말해서 큰 형님이 등장하면서 일단 위기는 조금은 봉합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사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크레디트 스위스 이야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Bank storm spreads to Europe. 그러니까 이번에 은행주들의 훈풍이 유럽까지 번졌다라는 내용이고 그 중심에는 바로 크레디트 스위스가 있었습니다. 본문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 Credit Suisse Group fell 24%. 그러니까 장중에 무려 24%나 폭락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레디트 스위스는 스위스의 2대 은행이고요. 스위스 금융업계에서도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레디트 스위스의 키포인트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파산 위기설이 끊이지 않았던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번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2021년 파산했던 영국의 그린실 캐피털 그리고 한국계 투자자 빌황의 아케고스 캐피털에 대한 투자 실패가 그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최대 주주로 이번 사태가 발발된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 SNB라는 곳인데요. 여기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이죠. 수호자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다라고 선언하자 폭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으로 인해서 크레디트 스위스를 비롯한 다른 은행주들까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다음 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이분은 리먼 브라더스를 파산을 예고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애널리스트이자 부자 아빠 그리고 가난한 아빠를 쓰신 작가이기도 합니다.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인데요. SVB의 사태 이후 부도가 날 기업을 바로 크레디트 스위스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사실 그 징조는 내부적으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고객들은 그 은행에서 자금을 계속해서 빼내고 있었고요. 이 안에 주요 인력들조차도 이직을 하는 모습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트위터도 보도록 하죠. 시장은 예민했지만 크레디트 스위스는 당당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CEO가 We are a strong bank. 그러니까 우리 은행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는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실 튼튼하다라고 했던 이 은행. 원래 급하면 앞에서는 좀 괜찮은 척 하는데 뒤에서는 급하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한 새벽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다른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보도록 하죠. 이번에 스위스의 중앙은행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Appeals to Swiss Central Bank이라는 기사입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스위스 중앙은행에게 우리 좀 도와줘라 라고 한 건데 바로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들어오기 직전에 속보로 나왔는데 이번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면 크레디트 스위스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괜찮은 건지는 키포인트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각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노무라 증권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봤고요. 이어서 JP모건에서는 too big to fail, 그러니까 이게 폭락하기에는 너무 큰 은행이다라고 말하지만 too big to save, 그러니까 아직 만약에 폭락을 할 시에는 굳이 하기에도 너무나 큰 은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룸버그에서도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미실현 손실이 막대한 은행들 전부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프도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저쪽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비슷한 인연물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블랙 먼데이 그리고 9.11 테러, 리먼 브라더스 사태 모두 경기 위기가 발생했던 시기에 인연물이 폭락한 상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 이런 크레디트 스위스의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국내 증권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크레딧 스위스 문제는 아시겠지만 뭐 아케고스 캐피탈이라고 우리가 빌항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금이 어떻게 보면 막히고 손실이 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냥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규제가 강화되는 사이클로 왔었기 때문에 자본 비율 자체는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문제는 가계, 특히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정크 쪽의 어떤 채권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 가계보다는 기업 쪽이기 때문에 다소 양상은 다릅니다만 이 크레딧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는 좀 대출의 어떤 상황이 원활해져야지 경기가 확장 길로로 갈 수 있는데 조금은 움츠러들 수 있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가 인연물이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요. 간밤에 미국장에서도 인연물이 4%를 깨고 3% 후반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금리, 즉 경기가 안 좋아질 거에 대한 베팅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는 이런 거죠. 경기 침체가 이제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면 지금 당장 주식시장이라든지 위험자산에서 자금을 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어제 간밤에 유가도 70달러 이하로 WTI 기준으로는 70달러 이하까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번 SVB 사태 이후에 또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발 충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국내장까지에는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미국계 외국인과 유럽계 외국인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 미국계 쪽, 북미계 쪽 자금은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큰 급락이 있을 때는 오히려 순매수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지만 이 유럽계 자금은 단기적인 플레이, 환율 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하는 외국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는 외국인들의 매도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다라고는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도 뭔가 약간은 이제 상승 탄력을 잃은 상태에서 하방에 대한 압력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일시적이나마 그리고 다음 주에 FOMC에서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가려는 인식도 더 강해졌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 중심으로는 좀 매도 압력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